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1, 2월 달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사실은 제가 1월 달에도 하고 싶은 유튜브가 정말 많았고 2월 달에도 많았는데 다 놓쳤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회사도 정말 여러 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술 교육 기관들. 그리고 또 아트 컬렉팅 하다 보니까 전시도 진짜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권태기에 빠진 것 같아요. 권태기는 언제 올까 했더니 그 일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인지 모를 때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대미술 뉴스도 전달하고 싶고, 제가 아트 컬렉팅을 1, 2월 달에 한 것도 전달하고 싶고, 본 전시도 정말 많고, 일주일에 많게는 10개씩 보고, 그런데 또 뮤지엄 교육 하다 보니까 뮤지엄 교육도 알리고 싶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한 2024년 이제 첫 번째 현대미술 뉴스는 1, 2월 달 동안 제가 봤던 전시, 제가 갔던 미술 행사, 또 제가 했던 강의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알려드리면 보시는 분들이 1, 2월 달에는 저런 미술 행사가 있었구나, 아직도 전시가 진행 중이네, 내가 가봐야겠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러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미술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지금 대본이 아예 없고요. 그냥 하는 건데 1, 2월을 돌이켜봤을 때 제가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미술관 전시 두 가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강릉의 소롤미술관 개관입니다. 제 인스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조이뮤지엄이 소롤미술관의 루치오 폰타나전에 공식 어린이 교육을 맡았어요. 그래서 3월 달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소롤미술관의 루치오 폰타나 그리고 곽인식 전시 개관식에 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롤미술관은 건축할 때부터 기대감이 컸어요. 백색 건축의 거장 리처드 마이어 때문인데요. 사실 리처드 마이어가 직접 설계한 것이 아니라 마이어 파트너스가 설계를 맡았고요. 건물 자체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멋졌습니다. 일단 저는 미술관은 숲속에 있는 것도 좋지만 편의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릉역에서 2.5km에서 2.8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가 없는 분들도 KTX를 타고 강릉역에 내려서 소롤미술관에 택시를 타고 가시면 어쩌면 서울에서 경기도 정도 가는 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요 정도 시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직원들하고 이동을 했는데 광진구 쪽에서 이동을 했더니 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청량리역이나 이런 곳에 이제 KTX를 타시고 소롤미술관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루치오 폰타나. 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캔버스를 쫙 찢은 이 작품 정말 한 번쯤 봐보셨을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루치오 폰타나를 너무 좋아하고, 과거에 제가 바젤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작품이 폰타나가 어떠한 컬렉터의 집 천장을 위해서 천장에 뚫은 캔버스를 설치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우리는 폰타나의 대표 작품을 이렇게 캔버스를 찢은 작품만 기억을 하지만 사실 폰타나는 작품 세계가 상당히 넓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씩 발전도 하고 변화합니다. 이번 소롤미술관의 루치오 폰타나 개관전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루치오 폰타나의 대표 작품도 있지만 그 외에 구멍을 뚫는다든가 미디어를 가지고 설치를 한다거나 하는 식의 작품들도 많이 왔습니다. 단 전시 사진을 찍지 못해요. 그리고 전시장에 들어갈 때 이제 바닥에 먼지가 묻으면 안 되고 백색 공간이 있어서 덧신을 신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롤미술관 루치오 폰타나 전시 가실 분들은 내가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이 안 되는구나 라고도 알고 계시고, 하이힐이나 좀 덧신 신기 불편한 신발은 신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루치오 폰타나의 작품뿐 아니라 곽인식의 작품도 볼 수 있는데요. 곽인식과 루치오 폰타나를 왜 함께 전시했을까? 그 연계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전시를 보시면 훨씬 재밌는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3월달 주말 동안에 저희 회사 조이뮤지엄 연구원들이 소롤미술관의 건물과 루치오 폰타나, 곽인식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전시 감상도 하고 어린이들이 느끼는 많은 것들을 소통을 할 예정이고, 재미있는 놀이식의 미술 작품도 만들어 볼 예정이어서요. 이 부분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27일에 오픈한 전시인데요. 바로 리움미술관의 필립 하레노 전시입니다. 필립 하레노는 현대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누구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을 만큼 상당히 인기가 많은 작가입니다. 특히나 설치 작품이 이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생각에 잠기게 할 수 있나 하는 사유의 힘을 주는 작가인데요.
지금 리움미술관에서 7월 7일까지 필립 파레노의 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에서 필립 파레노의 전시 중 미술관에서는 최초로 진행하는 전시고요. 리움미술관이 처음으로 상설정 공간을 제외한 정관을 할애해서 그런지 하나의 거대한 극장같이 느껴졌습니다. 작품은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골고루 왔는데요. 제가 전시를 오프닝 때 보고 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번 오프닝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시 가야겠다. 좀 사람이 좀 없을 때 노려가지고 가봐야겠다. 사람이 없는 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닝이니까 전시장 안에 들어가서 작품을 다 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아직 안 간 분들이라면 야외에 있는 아주 큰 대형 설치 작품 먼저 보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요, 미술관에 가셔서 작품 설명 들어보시거나 QR코드 찍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전시 전체가 바깥에 있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주변 환경의 습도, 기온, 소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전시장 안으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기계가 상당히 거대하고 큰데 좀 움직이고 소리도 나요. 결국엔 현재의 전시가 하나의 전체적으로 연결된 연결망처럼 진행이 됩니다. 실제와 가상의 목소리가 전시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가 누군지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배우 배두나 씨가 녹음을 하고 AI가 배우 배두나 씨의 목소리를 변형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장 안에 들어가면 일단 약간 왜 이렇게 주황색이지? 석양이 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시장 유리를 전부 다 이제 오렌지색 필름으로 바꿔서 전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느낄 때 약간 석양에 있거나 사막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색감이 좀 디스토피아적이고 멸망한 지구에 혼자 남아있는 느낌? 끝없이 사막을 헤매는 느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재밌는 건 필립 파레노 하면 떠오르는 게 헬륨 풍선 물고기들이죠. 이 작품은 아마도 아트부산이라던가 또 다른 아트페어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짜 물고기가 석양이 진 어떠한 공간에 막 둥둥 떠 있으니까 생물과 무생물에 대한 차이,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느끼고 있는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전시를 볼 수 있었어요. 또 전시장 안에 들어가면 필립 파레노를 대표하는 작품 녹아내리는 눈사람도 있고요. 또 자동으로 연주가 되면서 오렌지색 재 같은 눈이 막 떨어져 내리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가장 좀 재밌었던 건 퍼포먼스입니다. 티노 세갈과 필립 파레노가 함께 콜라보를 한 퍼포먼스인데요. 사실 저는 에스컬레이터 타자마자 머리가 이렇게 긴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상한 외계어를 손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봤더니 이거 티노 세갈 퍼포먼스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놀라서 찍었는데 지금 이번 유튜브에는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땐 전시를 보러 가셔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 어떤 구간이 있다. 그때 좀 집중하셔서 어디 퍼포머가 있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필립 파레노가 함께 일하는 갤러리 중 하나인 에스터 시퍼 갤러리에게 물어봤어요. 이 퍼포먼스가 오프닝 때만 하는 거냐 아니면 계속 하는 거냐 그랬더니 7월 7일까지 계속 꾸준히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가셔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갤러리 전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강의가 없거나 회의가 없거나 일이 없는 날은 몰아서 좀 갤러리를 가는데 1월, 2월에도 많은 전시를 봤습니다. 그 중에 상이읒의 김현진 작가, 타데우스 롭학의 지금 현재 국내 작가 그룹전은 제가 유튜브에 좀 20분 정도 소개해서 올렸는데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본 갤러리 전시 2개를 소개할까 해요. 하나는 삼청동에 있는 백아트의 최상철 작가의 전시입니다. 사실 저는 최상철 작가의 작품을 많이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한국의 기하학적 추상미술 전시에 참여하고 있으신데요.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한국의 추상작가 하면 유영국, 또는 단색화인 박서보, 그 외에 이우환 작가 이런 분들은 많이 알지만 최상철 작가는 좀 낯설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전시를 보고 와서 느낀 건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본인만의 방식으로 작업 세계를 이어나갔다는 점에 상당히 감동을 했고 전시장에 작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를 진짜 많이 땄어요. 그리고 그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아무래도 세상에 많이 알려진 작가님이 아니고 좀 조용히 꾸준히 작업만 하는 분이셔서
인터뷰 하고 나니까 좀 걱정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는 못 올릴 것 같고요. 전시 기획한 기획자님, 외부 기획자님의 이야기를 제가 좀 영상에 담았기 때문에 이 영상과 별도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나 최상철 작가 아는데? 이런 분들은 이번 전시는 최상철 작가의 드로잉이 처음으로 공개가 돼요. 그래서 전시장 안에 드로잉도도 볼 수 있고요. 또 나 전혀 모르는 작가인데 나 한국 근현대 작가들에 관심 되게 많은데 어떤 작가지 하면서 궁금한 마음으로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는 건 이 작가님은 돌이나 대나무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리는데요. 실제 회화의 도구인 붓이 아니라 자연에서 얻는 돌, 나무 이런 것들로 최대한 우연의 효과, 즉 의도적인 힘이 없이 회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가트에서 열리고 있는 최상철 작가의 전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혀 세대가 다른 정말 젊은 작가들. 자, 여기서 젊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이제 막 대학교 졸업 전시를 한 작가들. 그런 작가들을 소개하는 전시가 있어요. 바로 실린더인데요. 지금 실린더는 이제 3명의 작가 전시를 하고 있어요. 많은 젊은 갤러리스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실린더의 노두용 대표 역시 미대나 미술대학원의 졸업전시를 정말 열심히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졸업전시를 보면서 어떤 작가를 내가 좀 전시와 함께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3명이 추려졌고요. 신기하게도 셋 다 여성 작가입니다. 제가 그 실린더에 가서 찍은 영상도 좀 짧게 따로 올려볼까 하는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1, 2월 이슈 중에 지금 딱 졸업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 졸업 전시를 막 끝낸 시작하는 스타팅하는 작가들은 누가 있을까? 그럼 이 전시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마 쉿! 이번엔 저희 회사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미술교육 이야기가 될 텐데 제가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금 벌써 15년 차죠. 어린이 현대미술교육연구소 BPC 아트는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주 다른 현대미술 작가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감상하고 표현활동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물론 미술사도 중요하지만 동시대 미술 작가들을 꼭 어린이들에게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동시대 작가들이 던지는 질문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다양한 시각적인 답들이 어린이들에게 정말 많은 문제 해결 능력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미술 시간에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잘 그리는 것보다 그 이전에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것을 본 아이들은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BPC 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빅토르 바자렐리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바트를 직접 감상하고 본인들이 오바트를 그려보기도 했고요. 또 그라플렉스라는 작가님의 작품을 제가 몇 점 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큐브 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어린이 미술 공간인데 그라플렉스 작가님의 작품을 직접 보고 그라플렉스 작가님의 시리즈 중에 캐릭터를 이제 새롭게 변형한 시리즈들을 제가 상당히 좋아해서 그 작품을 보고 어린이들도 새로운 캐릭터 만들기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뮤지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이 뮤지엄이라는 기관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월 21일부터 드디어 제가 얼마 전에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을 올리면서 비레름 한메르세이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영상의 마지막에 여러분 한국에 드디어 비레름 한메르세이가 옵니다 라고 했죠.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가면 국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저도 2016년, 2017년 정말 북유럽을 많이 갔어요. 제가 대학생이었으면 휴학하고 한 6개월 정도 가 있었을 텐데 일하다 보니까 그러지는 못했고 일주일 갔다가 돌아오고 10일 갔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북유럽을 쫙 돌았습니다. 여러 번 간 나라도 있었고요. 전 개인적으로 북유럽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북유럽만이 주는 날씨? 북유럽만이 주는 그런 문화가 저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칼라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 이 책을 이제 한국에 출간하기도 했는데 3월 21일부터 올 여름까지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스웨덴 국립미술관 컬렉션 전시가 열립니다. 이 전시에 칼라르손의 작품이 한 점이 아니고 여러 점 와요. 그래서 아마도 칼라르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칼과 카린의 어떠한 그런 집안 풍경들을 그린 그림들을 이 전시에서 볼 수 있고요. 비렐름, 한메르세이나 외젠 얀손, 한나 파울리 같은 북유럽의 화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전시에 어린이 프로그램도 저희 회사가 준비하느라고 줌으로도 회의를 하고 매일 카톡으로 회의를 하고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칼라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 이 책이 10세 이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맞아서 칼라르손의 동료 화가들 중에 추가적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 이 5명의 화가를 원고를 써서 이제 개정판이 양장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벤트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했던 일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두손 갤러리에서 엄정순 작가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순 작가 하면 아마도 광주 비엔날레에서 박서보 예술상을 받은 작가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뭐 박서보 예술상은 폐지됐지만 사실은 저는 최근 광주 비엔날레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엄정순 작가의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코가 없는 코끼리가 전시장에 정말 크게 전시가 되어 있었고, 광주 비엔날레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껏 만져보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엄정순 작가가 이제 두손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영상이 이제 두손 갤러리 유튜브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꼭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엄정순 작가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 제가 미술교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가끔 미술교육 포럼들이 열리는데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위한 미술교육 포럼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때 엄정순 작가가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교육 단체 우리들의 눈을 알게 됐고,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80대까지 일반인 대상 미술교육 또는 기업 대상 미술교육, 즉 학교 밖 미술교육을 열심히 했지만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미술교육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상당히 크게 좀 많이 배웠고, 또 그 후로 살면서 제 삶의 어떠한 또 다른 지표가 돼서 저도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미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따로 컬렉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손 갤러리에서 이제 어떤 전시를 했냐? 지금 두손 갤러리에서는 이 엄정순 작가가 주로 탐구하는 이 코끼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시대에 하나의 이방인 같은 존재로서 한국에 왔었고, 그 코끼리의 삶과 코끼리의 시선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느껴볼 수 있는 전시예요.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에서 엄정순 작가의 작품을 좋아했던 분이나 또는 나 광주 비엔날레 못 봤는데 하는 분들은 지금 두손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엄정순 작가의 개인전을 꼭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인터뷰도 꼭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저는 구하우스에 다녀왔어요. 사실 진짜 많은 일을 했죠. 구하우스에 가서 구정순 관장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대되시죠? 많은 분들이 구하우스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정순 관장님 말로는 의외로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게 본인이 앞으로 인터뷰에 얼굴도 나오고 많이 알리겠다 해서 제가 직접 갔죠. 그래서 브런치를 하면서 이 구하우스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구정순 관장님이 사실은 구글에 구정순 디자이너라고 치면 놀랄 정도의 로고를 만드신 분이에요. 뭐 우리나라의 옛날 금성이라던가 골드스타, KBS라던가. 그래서 기업의 로고를 그 당시에 정말 멋지게 만들었던 핵 인싸 디자이너셨는데 그때 취미가 아트 컬렉팅이었고, 시간이 흘러서 내 집 같은 미술관을 만든 게 구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다려주셔야 하는 것은 제가 구정순 관장님을 인터뷰한 영상, 요것도 제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하우스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회화전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나들이 삼아 가면 너무 좋아요. 주변에 맛집도 많고. 그래서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도 기다려주시고요. 그 다음 미술행사, 보통 미술행사 하면 인터뷰, 아니면 오프닝, 아니면 작가와의 디너,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제가 1, 2월 동안 했던 행사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건, 프리즈 아트페어. 프리즈가, 프리즈 9일이라는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멤버십 프로그램은 프리즈가 있는 모든 도시에 해당이 되고요. 런던, 뉴욕, LA, 서울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냥 프리즈 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페어는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도시에서. 이 프리즈 측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아트 페어 말고 평상시에 한두 달에 한 번씩 미술 애호가들이 좀 만나서 작가 작업실도 가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멤버십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바쁘게 살다 보면 이 프리즈 9일 멤버들도 다 못 보다가 이제 얼마 전에 신년을 맞이해서 한번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냐면 오프닝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모였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오프닝이라는 레스토랑도 컬렉터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에요. 저도 이제 종종 가는데 가면 뭐가 좋냐면 실제 이 컬렉터 그러니까 사장님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식사를 하면서 다 걸어놨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집에도 작품이 진짜 많은데 이걸 어디 식당이나 카페에 걸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기도 하고, 오프닝이 이제 한 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새롭게 또 다른 층을 오픈을 해서 그 안에 우리나라의 단색 화가들의 작품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모든 컬렉터가 테마가 좀 다른데 이 오프닝 대표님은 한국의 단색화도 상당히 좋아하세요. 물론 현대 작가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레스토랑 가고 싶은데 좀 더 아티스틱한 레스토랑 가고 싶다, 그러면 이곳에 가시면 좋습니다. 한번 가면 꾸준히 갈 정도로 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약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든 제가 1, 2월 달에 생각나는 것들을 막 다 알려드렸는데, 여기에 제 1, 2월 달 스케줄을 보고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두 달을 정리하면서 묶어서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모든 전시를 다 갈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전달해드리면 재밌겠다 하는 픽만 알려드리는 거고, 또 전시뿐만이 아니라 오늘처럼 미술과 관련된 레스토랑, 미술과 관련된 카페,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3월 한 달을 또 열심히 살고 3월 한 달 마지막에 이번 달에 제가 진행한 미술 이슈들, 이런 것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참 3월에는 홍콩 아트바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홍콩 아트바젤을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홍콩 아트바젤 날짜를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테니까 비행기표도 끊으시고 숙소도 끊으셔서 아트바젤이 도대체 뭐야? 홍콩에서 열리는 거라도 내가 좀 가봐야겠다 하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